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첫 거래일. 오늘 매우 강력한 그런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가 3.59 현재 4%까지 한번 상승해보는. 하지만 이제 변동은 커져 있고 이전 여기 모습보다 변동은 커져 있고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 요런 자리에서 횡보할 때하고 지금도 횡보지만 진폭이 커져 있죠. 위아래 이 진폭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650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아직까지 며칠째 계속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다만 또한 어제 외국인들의 2조 4천억의 매도 부분들은 리밸런싱 되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11월 내내 많이 샀기 때문에 좀 오버하이트, 좀 토해내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한 가지로는 과연 바이든이 확실하게 대통령으로 확정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지금 약간의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시대 이 당선이 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당겨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바바바바바바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좀 생겼었다라면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설마 그러겠어? 그죠? 설마 그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게 만약에 맞다면, 그래서 그런 포인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 11월 여기서부터 폭발적으로 11월 5일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났죠. 바이든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몰라, 12월 16일 날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일단 출회됐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야, 다시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다시 돈이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의견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어제 초강력 매수를 했던 개인들이 그래도 좀 반등 나오니까 일단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조금은 팝니다. 2조 2천억 사고 3조 5천억 3조 5천억 해야죠. 3,500억 정도 매도를 하는 부분들.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들 위주의 크나큰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 외국인들이 크게 대량으로 던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좀 선물 쪽에서 매도를 때렸지만 다시 한번, 그래서 선물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팔고 도망가는 모습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어쨌든 간에 땡길 거다. 그죠?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 영상 올려드렸던 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만약에 그죠? 어저께 어저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1900건의 조회수가 오랜만에 1000회수 넘었네요. 어쨌든 어제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밀면 올릴 거다. 오늘은 올린다, 끌어올린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아침 일찍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오후 늦게 땡기다 보니까 아침에 좀 진하게 못 먹었어요. 생각보다는 오후에 땡겨서 뭐 결국 좀 수익으로 팔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콜에 좀 집중했던 날입니다. 콜에 좀 집중했던 날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도 계속 2650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저항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는 2650을 넘어가면 콜을 어쨌든 또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많이 줄일 것 같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의 그 진폭보다 지금 현재 진폭이 매우 크죠. 그리고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도 있어 보는 그 구간에 있다라는 것들. 자, 우리가 한번 외국인이 이제 마음을 먹고 한국 시장을 떠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팔아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엄청난 매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수할 때는 이렇게
그렇게 끌어올리고 만약에 매도해버리면 그렇게 죽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제대로 된 시세를 못 챙기고 죽어요. 그리고 선물도 아직은 상방 포지션에 대한 그런 상방을 보는 그런 미결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끌어올려야 얘네들이 수익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더 끌어야 될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정도로 끌어주고 나서 밀렸으면은 이해가 돼요. 아 그래 팔아먹으려고 오락내리락 하면서 열심히 팔아먹구나. 왜? 지금 개인들 같으면 모터보트예요. 그냥 슉 갔다가도 방향 휙 틀기가 좋아. 하지만 외국인들 정도 되면 모터보트가 아니라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이 이렇게 큰 배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돌아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러니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초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초에 폭락이 들어오기 전에 진폭도 매우 큰 기간에 이런 횡보세가 있었다라는 거. 심지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단 올해 초에 딱 시작을 하면서 사실 저는 여기서 모 TV 방송에 나가서 코로나 관련 코땡땡 관련된 주식을 처음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추천했을 거예요. 고려제약을 1월 2일 날 아마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하는 그런 코너에 나가서 했었는데 그때 그거는 그대로 급등을 했지만 이때 우리가 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이란의 총사령관이다 뭐 무슨 혁명 수비대다 뭐다 하면서 솔라이마니 맞나요? 솔레이마니를 미국에서 공습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그때 펼쳐졌죠. 그래서 뭐지? 그랬어요. 그쵸? 1월 3일 날 이란의 군부 실세인 션 코넬리 살짝 닮은 듯 말 듯 그죠? 잘생겼다 생각을 했는데 카리스마가 그냥 넘칩니다.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공습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트럼프가 직접 지시한 걸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보복, 그죠? 보복으로 인해서 미군 기지, 미군 기지에 보복 공격이 있으면서 야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란 혁명 수비대의 보복 공격으로 그 다음에 미국을 돕는 우방들도 같이 공격해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라크 군 기지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근데 미국 자체에다가는 못하고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야 이것이 또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니? 뭐 하면서 이쪽에 또 유가가 올라가는 그러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었나? 그때 당시는 유가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었나?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때 뭐 유가가 실제로 오르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현재가 그런 사항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횡보를 하고 그때 그러면서 미국이 마치 성의군 내지는 나는 관대하다 막 이런 부분으로 이란의 어떤 부분들 우리는 다치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그죠 트럼프가 아주 막 센 척을 했죠. 그러면서 별거 없나 보다 그러고 막 땡겼어요 다시 지수가. 그리고 나서는 이제 코땡땡이가 부각되면서 좀 밀리다가 다시 또 땡기다가 또 이제 진짜 박살나는 이런 상황이 나는데 이런 식의 기반을 하는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 바로 죽지 않아요. 웬만하면 진짜 크게 떨어질 것 같으면 항공모함이 돌아가는데 즉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돈을 뽑아서 도망가려고 할 때는 충분한 뭔가를 하고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뭔가 일어나죠. 그러고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며칠 전에도 이란 또 똑같은 이란에 누구 하나 이런 식으로 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란의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대낮에 원격 조종 기관총에 의해서 피격을 당해서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죠.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피살했다고 가족은 건드리지 말지.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배우로, 이스라엘 배우로. 그러면서 또 누군가는 이스라엘 뒤에는 트럼프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바이든이 그 오바마 시절에 맺었던 협 조약을 다시 잇기 위해서 뭔가 힘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아주 그냥 미리 끊어버리려고, 예, 이렇게 했다, 뭐 이제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비슷한 이런 상황들로 뭔가가 연결이 되고 지금 행보가 길어지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은 합시다.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우연의 일치, 어쩌면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이 있었네요. 어쨌든 이게 좀 눈 돌리기, 좀 외부로 눈을 돌리기 위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유가는 근데 또 반면 오펙하고 뭐 생산을 어쩌네 저쩌네 이제 이런 얘기들 있어요. 그래서 당장의 영향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 하는 부분 정도는 있습니다. 예.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 정도로 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의 움직임들이 또 다시 이제 흐름의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도 있을 텐데, 그죠? 좋은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을 텐데 관련 기사가 안 뜨네요. 좀 있었는데, 자 어쨌든 그 점들을 좀 보고, 진짜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관련 기사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땡땡이가 지금 상당히 좀 그 심각한 사항들도 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늘 시장을 끌어올린 부분들에서는 또 우리나라 여야가 내년 예산안 558조 원에 합의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내년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도 합의 내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좀 밝혀지면서 시장이 또 땡겨지는 것도 한 가지 요인이긴 합니다. 미국 선물돈을 땡겼어요. 미국 선물도 땡겼는데 그 미국 선물 땡기는 게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더 올라갔거든요.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그쵸, 더. 그래서 오늘 당초 정부가 예산했던 예산액보다도 2조 원이 늘어난 상태이고, 예산안이 정부 안에 보다 더 늘어난 것은 뭐 11년 만에 지금 이제 코땡땡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 6조 원 정도, 그죠? 긴급 재난 금이 확보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백신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늘어난 것들은 다 국채 발행들로 진행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는 안 좋죠. 미래로는 빚을 땡겨서 쓰는 거니까 안 좋은 상황들이겠지만, 일단 당장은 코앞에 떨어진 재난지원금은 3조 원이군요. 3조 원,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이 9천억,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요 사항들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내일에 대한 시장 움직임 흐름들을 또 파악을 해야 될 텐데, 당장의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땡땡이도 지금 이제 오늘 뭐 발표 또 450명 나왔는데, 내일 또 얼마나 더 늘어날지 말지,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시험도 코앞이고 해서 지금 수험생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참고는 하셔야 되는 부분들 부분들이 좀 있는 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군데에서 코땡땡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주의가 필요하신 여러분들도 상황이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콜 비중을 어제보다 좀 줄여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2650에 대한 저항대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다시 대형주 장세죠. 오늘 또다시 대형주 장세가 펼쳐졌고, 연말까지 이럴 가능성이 높고요. 최소한 연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럴 가능성, 12월 20일 전까지 그럴 가능성이 높고, 12월 16일 날 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결과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12월 16일. 그래서 그때 정도까지, 딱 그 전까지만 대응을 한다, 방향을 생각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어요. 그 이후로는 예측 불가니까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측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변동은 커집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누군가는 발을 빼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발을 담그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솔직히 지금 돈을 못 벌어요. 지수는 올라가지만 개인 투자자는 돈 버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한국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존니 아저씨하고 그 다음에 강방천 아저씨하고 이렇게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유퀴즈에도 유재석 그 진행하는 나왔지만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공통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장 잘 아는, 알고 있는, 내지는 모른다면 그 회사의 물건이라도 써보고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짧게 갖고 가는 투기적인 마인드로 단타치고 급등도 찾고 이러지 말고 길게 사랑할 수 있는, 결혼은 하지 말되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애초에 찾아서 갖고 가자. 두 사람 다 그런 식으로 크게 성공을 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가 그쵸? 특히 강방천 아저씨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내 지갑이 어디에다가 열고 있는가, 돈을 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자. 내가 차를 산다면 어느 회사 차를 살 것이고, 내가 아파트나 아니면 뭐 한다면 어느 건설사의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죠? 뭐 레미안인지 아니면 자이인지 샵인지 뭐 어디인지 이런 것도 한 번 정도씩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자주 사 먹는 것은 뭐딘지, 주로 가는 마트는 어딘지, 가서 사갖고 오는 것들, 뭐 아이에게 주는 간식은 어디 건지, 최근에 안 먹던 걸 먹고 있는 건 없나, 옷은 어디 거를 입고 있는지 등등등의 그런 선호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 펼쳐질 것 같아요. 시장도 그 다음에 우리의 실생활도 내년에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찌어찌 작년에 벌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지냈다라면 내년에는 올해 큰 어떤 부분들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생활 속에 저도 저희 동네에 초등학생도 감염됐다 그래, 뭐 했다 그래,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 아이가 동성과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막 무섭더라고요. 그죠? 내 생활까지 다 이제 파고들기 시작한 이 상황을 사람들은 더욱더 위축되고 그럴 것이다. 연말 모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뭐 설 명절 때도 또 한 번 어떤 가족들끼리 얼굴 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좀 계속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변동은 있지만 횡보를 해버리면은 뭔가 느낌적으로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좌가 안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콜과 풋의 비중적인 부분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을 조금 뭐랄까요, 좀 긴밀하게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나오지, 이렇게 변동을 크면서 제자리 걸음을 해버리면은 콜도 풋도 둘 다 가격이 빠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수록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또 주식들 쪽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약간 그 정치 테마주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약간은 나오는데, 옛날 문재인 테마 쪽이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의 여야로 따지면 여권 주자들 쪽 종목들이 오늘 움직임이 약간 나왔네요. 뭐 심하지는 않고 약간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직은 어쨌든 12월 중순, 저는 제가 보기에는 12월 10일 이후에 정치 테마들은 이제 슬슬 하나의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전에는 일단 주식적으로는 좀 대형주 한 개, 두 개 정도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하고 편입을 하고, 뭐 금융주 섹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아요. 12월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제와 조금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11월 말로 정리되는 건 정리하고 12월에 대해서 새롭게 전략이 들어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다만 이 전략이 12월 중순부터 다시 정리에 들어간다. 한 해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12월 중순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2월 이후로, 중순 이후로는 매우 지루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12월 특히 16일 이후로는 매우 지루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ELW는 12월 16일 전에만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저 후에는 주식들만 조금씩 대응하고,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아예 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번 정도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이 폭락 이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미리 이전에 이렇게 횡보를 했단 말이죠. 미리 횡보를 했고 거기서 이제 강화하고 올라가는 거냐 아닌 거냐 흐름들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때죠. 2009년도의 상승이 지금의 상승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폭삭 주저앉았다가 끌어올릴 때 잠깐 쉬고 또 올렸다가 지금 오르내리가 최근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하죠. 그리고 다시 또 미친 듯이 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 어쨌든 한 번 정도 나올 텐데 언제쯤 나올 것인가? 그때 보니까 2011년 들어가면서 연초에 그러더라. 이런 것들도 한 번 정도 날짜까지 좀 따져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지금 11월, 12월 뭐 이런 구간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결국에 12월 이때는 또 미친 듯이 한번 땡겼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오르락내리락 했던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미 다 반영됐을 수도 있고 날짜를 정확히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흐름은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위치가 여기인지 혹은 여기인지 몰라요. 예. 언젠가 한번은 크게 또 떨어지는 부분이 나오기는 할 테지만 당장 여기인지도 한 번 정도 본인이 한번 스스로를 지금과 비교해 보면서 지금 위치가 이 정도일까? 이 정도일까? 그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땡긴 정도로 끝이 아니라 조금 더 갔다 또 땡기고 끝났는데 이렇게 밀었는데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지 말고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올 초 1월 달의 모습, 올 초 1월 달의 모습이 재현될 것인지, 이때처럼 이렇게 시간 끌다가 확 죽을지, 아니면 2009년도에서 10년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의 모습이 나올 건지 부분들로 또 한 번 정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상황까지 기억해야 돼요. 차트 모습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좀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심각한 일이 하나가 있었죠. 이때 요보다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되는 상황들.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달러의 그 가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흔들리는 걸로 가는지 아닌지 뭐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달러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게 흔들리거나 뭐 한다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혹은 이제 미국이 돈을 계속 풀다 보면 또 신용 등급 자체는 어쨌든 뭐 아무리 미국이라도 야 돈 많이 뭐 빌렸으면은 부채가 많으면은 신용 등급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생각해야 되겠죠. 어쨌든 코땡땡이 이후로 신용등급이 강등된 나라나 신용등급이나 전망이 강등이 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 전망이 강등됐죠. 강등됐어요. 그런 나라가 많고 그런 회사들이 많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잊지는 말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히는 일이 있었고 이때 1000만원 어치 매수가 된 풋 ELW가 무려 13억이 됐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여기 일주일 정도 만에 1000만원이 13억이 됐던 기적과 같은 수익이 일어나기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봅시다. 매일 못 먹으면 어때요? 1년에 딱 한 번만 먹으면 되지 그런 거? 혹은 10년에 한 번만 먹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꼭 그걸 바란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하죠. 너무 막 투기적으로 또 그렇게 무섭게 덤벼들어서도 안 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지 준비한다고 해서 모두 다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그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방향이 아직 뚜렷하지가 않네요. 2650을 어떻게 과연 뚫어볼 건지 뚫리면 또다시 이제 그때는 당월물 풋에서 차월물 풋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2650이 뚫려버리면 이제는 당월물 풋 지금 막내가 또 어쨌든 넘어가지는 못했지만 어제 신고가도 내고 오늘 또다시 많이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이제 더 가버리면은 막내 풋도 못 타고 이제
차월물 풋을 봐야 되는 상황들, 그 기준을 2650 넘어가면 그렇게 보고 잡아나가는 부분들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가 행복하고 안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셰프 김성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